증자에 대한 기록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증자라는 사람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나라에서 증자에게 경의 벼슬을 주려고 했지만 증자가 거부하면서 말하기를 내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남의 녹을 먹으면 남의 일만 걱정하게 될 것이니 나는 부모님을 떠나 남이 시키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다. 이렇게 공자가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경이라는 벼슬은 대부보다 높은 직책이기 때문에 공자라면 아마 얼른 받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증자는 이렇게 높은 벼슬을 거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와는 많이 다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르죠. 공자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렇지 만일 공자도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더라면 벼슬을 거부하고 부모님 모시기를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증자는 어쨌거나 입신양명보다는 부모님을 가까이서 봉양하는 것을 효라고 생각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효경에 나오는 얘기와는 좀 다릅니다. 효경 제1장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효란 어버이 섬기는 것이 시작이고 그 다음 군주를 섬기며 입신에서 끝난다. 입신은 정의로운 도를 실천하여 이름을 후세에 남겨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다. 효가 이제 부모를 드러내는 것에서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증자가 과연 효경을 썼나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증자의 의붓 어머니 계모가 증자에게 아주 인정없이 대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자는 계모 모시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모에게 뭐 음식을 드린다던가 의복을 챙겨드리는 것을 잘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죠. 어쨌거나 못된 계모에게도 효를 다했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는 증자가 부인이 나무를 푹 삶지 않았다고 해서 부인을 쫓아냈다는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려라는 나물이 이제 명화주라는 나물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난다고 하는데요. 삶아서 무치면 시금치 맛이 나는 나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화주 잎이 어린 잎은 부드러운데 좀 줄기째 삶으면 좀 억세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증자가 치아가 좋지 않았거나 아니면 증자의 계모가 치아가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려나무를 푹 삶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자의 부인을 내쫓았다는 고사가 바로 증려 출처 이 고사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부인이 칠거지약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증자가 말하길 내가 잘 삶으라고 당부를 했는데도 부인이 듣지를 않았다. 이렇게 작은 일도 내 말을 듣지를 않는데 하물며 큰일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서 대답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여기 나타난 효와 부부관계에 대한 생각이 좀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받을 사람은 없겠죠. 옛날 사람들조차도 비판을 했는데요. 후한 시대의 유교 경서를 해석한 백호통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남을 좀 잘 못 삶았다고 부인을 내쫓으니 세상에 증삼 부인 노릇할 여자가 어디 있겠나. 그리고 그러면서도 못된 계모는 극진하게 섬기니 증삼 계모하기는 누워서 떡 먹기로다. 뭐 이렇게 비꼬는 말이 실려 있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 유학자들은 이러한 증자의 모습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육아에서 여성의 지위는 낮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무신경 때문에 지금 보면 황당한 이야기가 얘기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출모상, 이 쫓겨난 어머니죠. 이 출모가 돌아가셨을 때 상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공자 일가를 예로 들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공자가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공자는 20살에 결혼해서 21살에 아들을 얻었는데 이름을 리라고 했어요. 부인이 그 리를 막 낳았을 때 공자가 잉어를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인상 깊어서 이름을 리라고 지었는데 공자 이름이 공구죠. 언덕구자니까 아버지는 공짱구, 아들은 공잉어 이런 부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공자가 이혼을 했고 이 이혼한 부인이 죽었을 때 1년이 지나도록 아들 잉어가 슬피 우니까
공자가 1년 했으면 됐다 하면서 3년상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잉어의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재혼을 했기 때문에 그 집 사당의 위패를 모신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공자의 아들 공리도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혼한 부인이 위나라의 서씨 집안으로 재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씨 집 사당의 위패를 모셨겠죠. 그런데 아들인 자사가 자기 집 사당에서 향을 피워놓고 우니까 이 공자학단의 제자들이 몰려와서 아니 서씨집 사람이 죽었는데 왜 공씨집에다가 향을 켜놓고 웁니까? 곡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자사가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숨어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자사도 이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사의 이혼한 부인이 죽었을 때 아들인 자상이 상복을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선 때에는 출모라도 상복을 입게 했는데 왜 자상은 상복을 못 입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사가 이제 내 부인이 아니니까 내 아들의 엄마도 아니다. 그러니까 상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씨 가문에서 출모의 상을 당했을 때 상복을 입지 않는 전통이 자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에 이렇게 실려 있는데요. 이 공자 3대가 모두 이혼했다는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출모, 집을 나간 어머니에 대한 상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사는 중용에서 부부관계를 군신관계나 부자관계보다 앞선 관계로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범한 부부의 어리석음으로도 군자의 도를 알 수 있고 비록 성인이라도 알지 못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썼는데요. 자사의 사상이 자신의 삶과 일치했는지 알 수가 없어지는데요. 못된 계모에게 꼼짝 못하는 증자의 효는 수직관계라는 이유로 포장이 되고 남을 좀 잘못 삶았다고 부인을 쫓아내는 것은 수평관계이기 때문에 무시가 된 것처럼 공자 3대가 이혼한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출모의 상을 이야기하는데 공자 일가를 끌어들인 게 부부관계에 대한 유교의 수준이라면 유교가 망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맹자에 증자가 아버지에게 효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증자가 매끼 식사 때마다 아버지께 술과 고기를 챙겨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상을 이제 물리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음식이 남았느냐 하고 물어보면 증자가 없어도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서 아버지 마음을 편하게 해드렸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반면에 증자의 아들이 증자를 모실 때는 남은 게 있는데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증자의 효와 비교가 된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먼저 밥상을 받고 상을 물리면 그 상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먹었죠. 저도 어렴풋이 알 것 같은 건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고기를 싹 다 먹고 상을 물리면 그 다음 사람들이 실망을 하겠죠. 그래서 맛있는 것을 좀 남기는 것이 어른들의 미덕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시절인데요. 증자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가 별로 남긴 것이 없어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 것이 증자의 아주 대단한 효라는 것인데요. 맹자는 이걸 놓고 증자가 대단한 효자라고 하고 주자도 증자를 하늘같이 떠받들었는데 내용이 알고 보면 너무나 빈약하지 않습니까? 무려 효경을 지은 사람이 효도한 내용이라는 게 밥상에서 시작해서 밥상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밥상머리 효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다라면 유교의 효라는 게 너무나 빈약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자에 대한 몇 가지 에피소드를 살펴봤는데요. 증자는 아무래도 우리 시대에는 인기 있는 인물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동안 억지로 높여져 왔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인물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공자의 사상을 잘 알았던 초기 제자들, 특히 아내와 자로 같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공자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공자의 아들 잉어도 먼저 죽었는데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벼슬을 살거나 했기 때문에 공자가 죽고 난 뒤에는 공자의 유랑에 참여했던
그런 제자들이 노나라에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증자를 비롯한 자하나 자유, 자장 뭐 이런 제자들이 있기는 했는데 너무나 어린 제자들만 있었기 때문에 공자라는 인간의 내면까지는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도울 선생님께서는 초기 제자들의 죽음과 함께 공자의 사상도 함께 죽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증자의 충과 효는 공자의 사상의 핵심인 인사상에서 극히 일부분을 포착한 것이고 그나마 후대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국가종교인 충효사상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공자 사후의 유교는 공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논어는 증자 계열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들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인간 공자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논어를 읽는 방법뿐이니까 안심하시고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